잊어버렸다 그럴까?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두 자녀를 키우는 전수경 씨 부부는 진짜 이웃사촌을 찾고 있습니다. 친구와 놀기 위해 학원을 보내지 않고 옆집 친구와 놀 수 있는 관계. 필요할 때 서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이웃 말이죠. 큰애가 7살 때 맡을 때가 잠시 마땅치 않아가지고 7살 때 그게 몇 개월 동안 직장까지 데리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한 50분 거리를. 그러니까 살기가 이렇게 좀 각박해지니까 아이도 그렇게 크게 데려가지는 못하거든요. 버스나 전철 안에서. 전체 가구 절반이 1, 2인 가구가 돼버린 핵가족 시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부터 받게 되는 필요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서라도 어느 정도 받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또 하나의 형태의 가족 하우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기획 변화를 말한다. 오늘은 집의 변화를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아이를 키우는 30, 40대 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위해 허물없이 지낼 이웃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집을 찾거나 아예 직접 집을 짓는 분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마을. 골목길에서 장난을 치며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 평일 도심 아파트 단지와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오전 11시 마을 내 입주민센터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한 곳에 모여 수다를 떨면서 퀼트, 공예 등을 배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웃 주민. 서로 재능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잘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여라 생각해 보면 사람 머리가 이만큼 되고 몸이 막 이렇잖아. 오케이. 내가 써줄게. 그런 거 아니야? 2만 원. 오, 그래 훌륭하다. 2만 원. 그거는 내가 그냥 알프니까 너무 비싼 것 같다. 아니야. 아닌데요? 그런데 서로 부르는 호칭이 좀 독특하네요. 명칭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카페 닉네임으로 불러요. 닉네임이요? 네.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웃거리예요. 저쪽은 팥전이에요. 팥지언이요? 네. 왜 팥지언이세요? 팥지 엄마예요. 유난히 허물이 없어 보이는 걸 보니 오랫동안 같이 지낸 모양입니다. 늘 자기 모든 사람들이니까 인사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또 뭐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친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몇 달 사이에 거의 숙면지기들처럼 그렇게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의를 듣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래층 주민 전용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하게 입주민들끼리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냥 다 언니 동생하고 지내거든요. 마을 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집과 건물 구조를 바꿨더니 이웃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또 이웃 간에 이제 아파트는 문 닫고 사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사 오니까 서로 문 열고 이제 오픈하면서 옛날 이제 우리 엄마들 세대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뭐 그야말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또 같이 어울리는 문화가 있고. 오후 1시 이웃 사람들과 식사를 마친 한희정 씨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딸 예나를 맞습니다. 함께 집으로 가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예나 혼자 나와서 친구와 함께 이웃집으로 갑니다.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편한 분위기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화가인 이웃집 주민입니다. 여기 창문은 이렇게 해요? 아니지. 이 창문은 요 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창문도 같이 이렇게 응? 여기에 같이 이렇게 그렇지? 아이들은 이 마을 생활이 어떨까? 식물도 많이 키울 수 있고 토마토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텃밭도 가꿀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는 일단은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뭐 몇 시 지나면은 놀이터도 못 놀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늦어도 사람들이랑 많이 모이고 막 주말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 마을에선 어른 없이 혼자 이웃집에 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골 동네에서처럼 말이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하나둘씩 친구 집으로 몰려듭니다. 이거 왔어요. 또래는 아닌 것 같은데 친해 보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산 지가 한 1년이 한 달 남짓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생 아이들이 먼저 와서 형하고 놀자. 저희 아들은 5살인데 어리잖아요. 근데도 형아들이 잘 데리고 놀아요. 그래서 항상 쫓아다니고 지금도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권도부 입고 바로 이 형아네로 온 거예요. 항상 매일 그러거든요. 문만 열면 이웃과 연결되는 집 구조와 열린 이웃들로 아이들이 행복한 공동체 주택. 개인 주거 공간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웃과 마주치며 함께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갖춘 이른바 코하우징입니다. 아파트 생활에는 흙을 밟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아이들 신발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농 스타일이에요. 어제 산 신발이 흙바닥이 아예 그냥 막 밟고 다녀서 애들도 물론 좋겠지만 그리고 또 제일 뭐 불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편들도 보시면 주말마다 자전거 타러 가시고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이렇게 모여서 술을 드세요. 그런 모임도 엄청 많으세요. 이 마을에는 170가구가 입주해 있는데요. 대부분 자녀가 있는 30, 40대 부부여서 마을의 어린 아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어릴 때 제가 살던 시골 같은 느낌. 먹을 것도 다 나눠 먹고 밥 때도 누가 이웃집 애가 밥을 안 먹었는지 챙기고 그거 내가 생각해 이런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애들이 굳이 뭐다 집에 보내주고. 자녀들의 사회성에 신경 쓰는 30, 40대를 겨냥해 평수는 중소형 위주로 줄였고 전세도 운영합니다. 중소형이지만 집은 수직형 구조로 지어서 겉보기엔 2층 건물이 안에 들어가 보면 5층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자기 집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요즘 문제인 층간소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저희도 층간소음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위에 전등이 막 흔들릴 정도로 쿵쿵쿵쿵 거리고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저 너무 편한 거예요. 다만 아파트와 달리 주택 수선부터 시작해 눈 치우는 것까지 직접 해야 하고 집의 투자 가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다는 불편도 있습니다. 다 아날로그죠. 어떻게 보면 밤에 산책을 할 때도 가로등이 없으니까 손전등을 들고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마트 같은 것도 멀잖아요. 가장 불편한 거는 교통?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더 좋은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나 오늘 이마트 간다. 카톡을 날리면 나 뭐 사다 줘 이런 거 해요. 사다가 다 나눠주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똑같고 집의 구조만 달라졌는데 서로 소통하고
이웃사촌이 늘어난 모습. 과연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단절된 주거 형태를 가지는 거는 사실 근래 한 100년, 우리나라에서는 한 4, 50년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오히려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하나의 그 주거 유닛 하나만이 아니라 이웃, 동네, 마을로 확장됐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 전부 다 집의 기능을 했었죠.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주거 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보통 가정집 저녁 식사라고 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많죠. 네. 그다음에 얘는 진짜 언니랑 엄마. 얘는 집에서 이제 엄마랑 지내는데 여기 놀러 왔고요. 얘하고 아이고. 아이들 장난 때문에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네요. 아이들은 밥 먹다가 함께 뛰어놀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부모가 찾으러 온 아이가 나가면 다른 아이가 들어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이곳은 시실이라고 부르는 한 지붕 9가족의 공동 공간. 아이들이 웬만큼 크고 그래서 또 다른 집 엄마들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만 와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밥 먹고 가고.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을 만들자며 9가구가 2년 전 직접 집을 지은 우리나라 1호 공동체 주택 소행주의 독특한 생활 공간입니다. 여기는 식당이 됐다가 주말에는 아이들 영화 감상실이 되기도 하고 어른들의 저녁 술자리 모임 장소로도 씁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 지치지도 않은지 다시 위층 친구 집으로 몰려가네요. 소통할 수 있는 집도 좋지만 개인 생활이 너무 방해받지는 않을까요? 그 아이 생활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뭐 심하지 않은 경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죠. 여기 규칙이 있나요? 생활하는 거예요? 네, 너무 아이들이 또 어울려 놀다 보면 다음날 학교도 가고 이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저녁 먹고 나서 놀다가 8시에서 8시 반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자. 9가족이 더불어 사는 소행주는 다른 집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계단 복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살렸고 자주 쓰지 않고 부피가 큰 생활용품은 가급적 나눠 씁니다. 건축비나 분양가가 주변과 비교해 그리 싼 편은 아니지만 9집이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집을 만들어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각자 원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 2개를 원하면 방 2개를 만들고 방 3개를 원하면 3개를 원하는 그림을 미리 협의한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의 방식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지내면서 생긴 갈등은 규칙과 대화로 풀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거를 속으로 막 삭히고 꿍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고. 우리나라 코하우징 문화를 이끌고 있는 소행주는 1호에 이어 지난해 7월 2호가 입주했고 오는 9월 소행주 3호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관심을 갖는 지자체와 개인들의 문의도 많습니다. 이렇게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올라 전세가율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저층이면서 서로 만남의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런 주택이 거주의 조건으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 집이 사람을 만듭니다. 집을 바꿨더니 이웃사촌이 생기는 변화는 1인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10년 동안 2배나 급증했는데요. 1인 가구를 위한 집이 점점 개인 공간 확대보다 소통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을 갖추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의 1인 가구 전용 주택. 파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담입니다. 201호 배정재입니다. 새로 입주한 이웃끼리 서로 알고 지내도록 집주인이 마련한 자리. 경품 추첨을 하니 어색한 분위기가 금세 풀리네요. 30대 직장인 김진학 씨도 20대 학생들과 친해지려 노력 중입니다. (1인) 가구 전용 주택은 아무래도 실내가 좁고 답답합니다. 김진학 씨는 답답할 때면 이곳에 마련된 공동 생활 공간을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웃과 만날 수 있고 야외에서 책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웃과 교류하는 공간이 주는 영향은 커 보였습니다. 마주칠 수, 한두 번이라도 그냥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자주 보면 인사들도 할 수 있고 그냥 사람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가족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소형 가구는 계속 늘어 앞으로 5년 동안 3인 이하 가구가 190만 가구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는 소형 가구용 주택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서 내가 편리함을 가지지만 또 심리적인 그러한 그 공동체라든지 연결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경쟁사회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막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간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오는 6월 일본과 비슷한 첫 코하우징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공공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부분은 독거노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독거노인 세대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그런 주거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유럽의 경우 정책적 지원으로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코하우징 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하우징, 즉 공동체 주택 생활은 마음먹기 어렵고 넘어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아주 한 10여 년 정도쯤은 잘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런 욕구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서로의 만남이 좀 뜸해지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집을 찾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이종훈, 전수경 씨. 너무 큰 거 아니야? 눈이 좀 안 그렇다. 오늘 손님들 눈 감으면 눈 짱나 된다? 눈 커니까 생각이 됐나? 이제 바로 옆에 뭐 저녁 먹을 때도 있고 좀 누구네 집에 가서 잠깐 있어라 이런 데가 있으면 사실 아이도 놀 때가 있고 저도 좀 한숨 돌리고 그리고 그 생활에서 좀 그 완충지대라 그럴까? 지금은 사실은 좀 제3의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전수경 씨 가족이 어디론가 갑니다. 집 상냥식을 해요. 네. 상냥식 하는 전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살 사람들 만나고 또 공사 담당하는 건축주 만나고 전 씨 가족은 고민 끝에 공동체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9월 입주를 앞두고 중간 점검과 상냥식 행사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공사 중간중간 이런 모임에서 만나다 보니 아이들은 벌써 친해진 모습입니다. 햇살 한 줌과 바람 한 자락까지 담아 이 집이 청명하고 건강하게 지어지도록 무엇 할 뜻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입주하고 생활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웃사촌을 찾았다는 생각에 표정만은 다들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여기 송리산 마을을 통해서 우정과 함대의 공동체를 꿈꾸는 집에서 모두 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국회도 이대로만 가면 결국 이전 국회보다 나을 게 없다.